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그럴까요? 그럼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정지혜 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축하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취업을 부탁해를 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네, 앞으로도 1000일, 만일, 10만일 한번 해보도록 10만 하겠습니다. 일까지요? 네, 한번 살아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오늘도 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오늘의 기업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과자류 제조업체인 오리온입니다. 1956년 이양구 회장이 국내 2위의 제과업체인 풍국제과를 인수, 동양제과공업을 설립하면서 역사가 시작됐고요. 이듬해 국내 최초로 사탕 제조 시설을 도입해 건빵과 웨하스, 카라멜을 생산했습니다. 1974년 영원한 히트 상품인 초코파이를 출시, 첫 해부터 매년 100% 이상씩 성장해 오늘날의 오리온의 기틀을 다졌고요. 89년부터 정시리즈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동양그룹과 분리해 2년 뒤 오리온으로 재탄생했고요. 오징어 땅콩, 포카칩, 치토스, 마이구미, 닥터유, 마케도 등 수많은 히트 상품을 출시하면서 성장, 고향 오리온스 농구단과 엔터테인먼트사인 쇼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초코파이는 정말 이 국민 음식이잖아요. 네. 국민 푸드인데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부모님 용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유랑 초코파이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대선 씨 군대는 아직 네, 저는 아직 안 갔는데요. 이제 많이 먹게 될 거예요. 네, 이제 가야 합니다. 우리 지혜 학생도 오리온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게 있죠? 네, 저는 사실 영화 보는 게 취미인데 네.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숙한 그 쇼박스가 이 오리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조금 더 애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꾸기 형님도 오리온 잘 알고 계시죠? 오리온의 우리 또 초코파이. 이거는 정말 거의 남자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왜냐면 재정 씨하고 저하고 옛날에 진짜 사나이도 같이 출연을 했는데 상의가 없습니다. 없다는 게 말이 돼? 경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줄리. 경찰 잃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초코파이 2개를 주면 갑자기 그날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저쪽에서 뭐 또 초코파이 3개 준다면 갑자기 불교 부처님 믿으러 가고 그 정도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모두를 다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죠. 이게 초코파이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이 오리온에 대한 이 초코파이의 이미지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오리온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1년간 18만 3천여 건 정도 언급됐는데요. 역시나 연관어 1위는 초코파이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농구팀이 있죠. 고양시라든지 프로농구 이런 연관어가 보였고요. 요새 떠오르는 과자가 이제 꼬북칩인가 봐요. 네. 연관어 8위가 이제 꼬북칩이고 신제품이라든지 마이구미 그리고 복숭아향이라는 연관어, 재미있는 연관어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편의점, 스낵, 냉동과 같은 이런 식품과 관련된 그런 연관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 그러면 이제 채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홍쌤 어떻게 진행될까요? 작년 하반기 채용을 보면요. 생산 지원 파트에서 공고가 열렸고요. 세부 직무는 이제 생산 구매 그리고 공장 생산 계획. 그래서 구매와 이제 제조 생산 파트에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 직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소싱, 발주 그리고 자금 송금 같은 아주 디테일한 직무가 떴고요. 그다음에 상경 계열하고 또 이제 상공과 출신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 중에 이제 CPIM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생산 계획, 그러니까 제조 생산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제조업은 이공계들을 많이 뽑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재 관리와 생산 계획이 중요해서 상경 계열, 그다음에 또 어학 관련된 우수자들을 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제조 생산직군의 채용이 다른 기업과는 조금은 다르다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사실 오리온은 작년에 꼬북칩이 유명했고 또 초코파이는 원래 유명했던 것처럼 오리온이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라서 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많고 인터뷰가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리온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하나, 둘, 저양자, 하나, 둘, 충성!
기독교 행사에 초코파이가 왔지 말입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지 말입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학생 리포터 정지입니다. 군인 하면 초코파이,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인데요. 오늘의 기업은 바로 오리온입니다. 지금 전 동국대인데요. 학생들과 함께 오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가지 말입니다. 혹시 그 군인 하면 생각나는 과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코파이? 아, 역시 맞습니다. 초코파이가 어느 기업 건지 아세요? 동요? 혜태? 다 아닌데. 오리온? 네, 맞습니다. 농협은 농협은 좀 심했네요. 젤리컵 이런 데 식품 저랑 한번 과자 이름 대기 한번 해볼까요? 포카칩 초코파이, 예감 마이구미, 와우 꼬북칩. 예, 제가 이겼습니다. 꼬북칩은 아세요? 그 세 겹으로 되어 있는 네 겹. 네 겹이야. 세 겹인 줄 알았는데. 그 꼬북칩 만든 곳이 여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식품 관련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업 혹시 있으세요? 과자나 아니면은 뭐 아이스크림 아니면 오리온이나 그럼 오리온 하면 제일 생각나는 과자 뭐가 있으세요? 보레밥. 군대 가면 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오리온 친구인 보레밥 초코파이. 이게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오리온에 대한 좀 이미지가 어떠세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과자를 만들어주세요. 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간중간 초코파이에 뭘 섞어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기존의 초코파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험 공부하실 때 좀 챙겨 먹는 과자나 뭐 이런 스낵류 있으세요? 초콜릿이나 그리고 커피 같은 걸 많이 먹고 수험 생활할 때는 비타민이랑 그런 것들을 늘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번에 그 오리온에서 마케도 그 브라우니 이런 네, 계열로 이제 생초콜릿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이런 초콜릿은 좀 어떨까요?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거는 일단 가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 마케도라는 브랜드는 대중적으로는 조금 고가성 브랜드로 차관이 되어 있는 만큼 수험생들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찾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리온이 조금 더 이제 뭐 소비자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뭐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군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로 보고 있다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왜냐하면 요즘에 과자 뭐 과대 포장이니 뭐 이런 걸로 요새 뉴스가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대 포장 이런 걸 줄이고 조금 더 많이 담고 적은 가격으로. 뭐 사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함께 커왔던 식품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친숙할 것 같은데 또 취업으로서의 오리온은 어떤 기업인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 형. 초코파이는 설탕왕이 만들었다고 카더라. 카더라. 보통 우리 설탕왕 하면 우리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오리온의 창업주인 이양구 회장님이 진짜로 설탕왕이라고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업자였다고 하는데 그럼 이양구 회장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업 1세대들의 삶을 보면 좀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양구 회장도 이제 동양그룹과 이제 오리온그룹의 창립자인데 47년도에 이제 단신으로 월남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서울에서 과자 판매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동양식량공사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는 이제 식자재도 제대로 수급할 수 없었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 식량 산업을 좀 높이는데 본인이 투자도 많이 하고 기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2년도에 국제시장에 화제가 났는데 이때 본인의 재산이 전소됐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설탕 사업으로 이제 번창을 해서 별명을 이제 설탕왕으로 얻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이병철 회장을 얘기했는데 55년도에 이병철 그리고 배동환 씨와 함께 동양제당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풍국제과의 경영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추후에 이제 동양제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시멘트 사업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57년도에 삼척 시멘트를 인수하게 되면서 추후에 이게 동양시멘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고 사업을 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오리온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7,865만 원이네요. 사원 3,324만 원, 대리 3,824만 원, 과장 4,270만 원, 차장 5,325만 원, 부장 6,890만 원. 잡플래닛이 제공한 자료고요. 아마 임원들의 연봉이라든지 상여금 이렇게 더해져서 평균 연봉대가 좀 쭉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홍쌤 오리온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공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던 제 예전 학생인데요. 학교는 이제 지방 국립대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무역 전공을 이제 했어요. 학점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4점이 좀 넘겼고 토익도 한 900대, 그리고 토스도 한 6급 정도 됐고 인턴도 이제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한 번 했고 또 다른 산업에서도 인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력은 어찌 보면은 뭐 더 좋은, 더 큰 대기업도 갈 만한 스펙인데 사실 이제 면접에서 이 학생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검증한다기보다 회사 생활하면 되게 힘든데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딱딱하게 면접 보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월 달인데 면접을 이제 상반기 시즌이 4월 말부터 면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아셔야 되는 부분은 3월 달은 이제 이력서, 자소서 막 쓰다 보면 시간이 없고요. 또 4월 달에 인적성 공부 막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면접 연습을 해야 나중에 또 최종 가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오리온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과자의 한류, 샵 꼬북칩의 대륙 진출입니다. 우리 오리온은 우리 설립 때부터 지켜온 정신이 하나 있는데요. 온리 오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다른 회사랑 남다른데 그래서 시작부터 남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과자를 한류화했다고 합니다. 과자의 한류화는 어떤 걸까요? 우리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전쌤?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도 이 오리온의 과자를 좋아한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유튜브에 보시면 한국 과자들 먹고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맛없다고 하는 외국인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안에 또 마시멜로 들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리온의 그 로고 자체가 사실은 세계화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를 형상화한 원은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오리온의 그 국제성을 나타내고요. 7개 별이 있거든요. 점점 커지는 모양인데 이거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하는 오리온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7개 별이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기업의 어떤 미래에 관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7대 양이어서 7개인가요? 5대 양이죠. 5대 양. 네. 네, 상욱 씨 잠시 좀 쉬고 계시고요. 그 여타 식품 기업들이 내수 산업에 집중할 때 오리온은 그 옛날 이 기업을 만들 때부터 세계화를 늘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들이 아마 이제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2017년 제과업계 최고 히트 상품이 그 꼬북칩인데 지금 중국에서도 약간 반응이 오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지금 수출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지금 반응이 크죠? 산동반도. 됐냐? 산동반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콘스프 맛을 비롯해가지고 이 스윗 시나몬 맛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구하기 힘들었대요. 이거 생산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개월 동안 2,300만 봉지가 국내에서 팔려 나갈 정도로 한때 오리온이 이제 초코파이를 그 제1선에 내놨다면 이제 꼬북칩인데 그 프로농구 오리온 팀 보더라도 이 가슴에 꼬북칩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냐 이제 궁금해하면서 꼬북칩 마케팅이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산 선비를 더 늘려가면서 중국 쪽으로 지금 발빠르게 시장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시작부터 큰 시장을 바라본다는 거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옹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자 업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업적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오리온은 이쪽 업적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품은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초코파이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 베트남에서도 초코파이가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제사상에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층을 좀 높여가지고 아주 고가로 판매가 되는데 이것도 아주 매출이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국내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좀 넓은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쳐서 성과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상향평준화, 샵 되는 것만 한다입니다. 사실 뭐 오리온이 뭐 이렇게 되게 뭐 기업 인지도는 높지만 거기에 비해서 히트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거의 초코파이. 그래서 뭐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잘 팔리는 제품에만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가감히 좀 퇴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존쌤? 그러니까 코어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적자를 내는 80%의 제품을 아예 버리고 핵심이 되는 20%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꼬북칩이 반응이 오다 보니까 이제 꼬북칩을 아예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과감하게 버리고 되는 것에 집중하는 거고요. 이 오리온이 추구하는 스마트 같은 경우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 상향 평준화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모두 제거하고요. 핵심 자체를 추구하고 실천하면서 질적인 상승 효과도 동반적으로 가져오는 건데 1990년대 초에 이제 전사적으로 도입한 BP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산부터 판매까지 불필요한 작업들을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 보면 약간 보고하기용으로 불필요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서 이익이 나지 않는 제품 과감하게 퇴출하고 잘 되는 거 몰아주자. 네, 이런 건데 지금까지는 그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 최근 예전에 먹던 과자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뭐 새로운 맛에 똑같은 과자 입혀서 나와도 사실 오리지널이 좀 더 맛있다. 또 뭐 응답하라라는 드라마에서도 사실 옛날 과자 디자인 나오면 좀 그게 더 오리지널이 좀 더 사람들이 좀 찾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꼬깔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안 된다고 단종시키는 게 사실 좋은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유행이나 입맛이 계속 바뀌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쌤? 그러니까 새로 신제품이 나오는 걸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도 펼치고 과자 업종도 이제 레트로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복고 마케팅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요즘 뭐 청년층들도 취업도 힘들고 경기도 뭐 그다지 좋지 않고 뭐 수출 경기는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재미난 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어마어마한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뉴욕 시민들이 프렌즈라는 그 아주 오래된 그 시트콤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해요. 좀 위기 상황, 힘들 때 이제 복고로 이제 돌아가고 내가 오랫동안 봐왔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는 이런 습성이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학계에도 보고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좀 사회가 흔들리고 불안해지면 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과자 업종도 좀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및 제품 개발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대외 활동을 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직무에 비해서 연구나 제품 개발 쪽에는 어떤 게 좋다라는 그런 대외 활동이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연구 제품 개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R&D 직군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대외 활동 거의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학업 과정에 몰두를 해서 해당 그 학업 과정들 속에서 공학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근데 좀 쓰일 만한 프로젝트는 전공들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전자를 전공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요즘 뭐 인베디드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드론이라든가 뭐 로봇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도전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어려운 공모전이고 대외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공학적인 실력을 겨루는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기계공학을 했던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러니까 삼국지도 오프로드 운전 좋아할 텐데 그 내연기관 자동차 대회들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나가서 차량을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대외 활동 이건 이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공했던 친구들도 요즘 어플리케이션 개발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기업에서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모션으로 이제 활용하는 채널들이기 때문에 영업이나 마케팅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부 진행을 하면서 SNS라든가 이런 소비자 채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지만 이공계라고 하면은 본인의 학업 가치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 활동하는 것보다는 학점 관리에 더 많이 투자를 하라. 그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여성으로서 30대 이상이 되었을 때도 직업적인 안정성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온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제 육아휴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쓰고 또 복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죠. 그리고 그런 기회는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이라기보다 사내 문화가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되고 내가 여성으로서 입사했을 때 나의 여성 선배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봐야지 아 나도 이제 안전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는 이런 큰 기업들은 주로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물론 내부적인 부서의 문화까지 우리가 간파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작은 기업으로 가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된다 하더라도 또 회사 사정이라든가 또 주변에 또 진급하는 뭐 이런 남자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대기업에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면접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 체력이 좋아서 그다음에 뭐 예전에도 이런 활동을 해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의 여성 선배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것들 내가 가볍게 저에게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그 부분을 내가 같이 뭐 공유하거나 조언을 많이 얻어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나름 이거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프로의식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슈랑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박항서 감독이 이끈 이번에 베트남 축구 경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의 조력자에서 뭐 베트남의 히딩크라 불린다고 저희 업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박항서 감독 자체는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겸손함도 너무 멋있는데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나는 히딩크를 모른다. 히딩크랑 박항서 감독을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베트남이 원래도 우리나라와 좀 친근했지만 이게 정말 외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면접을 잘 보고 오리온에 입사를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홍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소개할 건지 그런 아이디어 단계부터 또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떤 단어로 어떻게 멋있게 보일 수 있을지 이런 전반적인 홍보 분야가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뭐 기존 홍보 방법이랑 다른 방법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사실 독특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유튜브나 SNS에 짤막짤막한 짤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쉽게 보고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꼬북칩을 가지고 식감 테스트를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단순히 더 자기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보는 선이 아니라 그거를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대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다른 점은 없네요. 네, 부족했습니다. 입사 후 뭐 일에 비해서 생각보다 연봉이 작다면 입사 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근데 사실 섭섭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느 정도의 그런 업무 성과를 내는지가 아직 확실히 보여지질 못했고 또 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커가면서 생긴 그런 일정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담담히 받아들이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돈도 같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사회 이슈 이야기에서 박항서 감독 이야기를 한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온이라고 하면. 근데 이쪽은 이제 동남아 시장이 워낙 중요하니까 아까 그런 관계를 민간 외교 차원으로 풀어가지고 베트남 내부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그런 박항서 부분들을 감독님이 오리온 광고를 찍으면
잘 되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럴 좋아지겠죠. 수도 있겠다. 베트남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히딩크 감독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을 때 그때 뭐 유럽산 메이커가 히딩크 감독 활용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근데 뭐 감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긴 해요.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그거는 이미지가.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또 노이즈 마케팅도 될 거고 좋아지겠죠. 근데 통상적인 기업에서 그 이슈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뭐 스포츠 이벤트를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진중한 소재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뭐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올라야 되지만 좀 가파르게 오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탈원전 문제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물론 복지 차원에서는 좋은 전략들이고 정책들이지만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일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내 임원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돼서 지금 지혜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찌 보면 기업의 마케팅과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케팅의 결과물 중에 퍼피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모션이거든요. 근데 대기업 홍보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건 제품에 대한 홍보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팀에서 초코파이와 관련된 광고 컨셉이 나오지만 오리온과 관련된 어떤 신문 기사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검수하고 또 요즘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을 검측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홍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마케팅과 홍보는 조금 나뉘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 이 부분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 방안에 대해서 디지털 마케팅, SNS 마케팅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허니버터칩 이런 돌풍 상황들을 보면 그게 TV 광고 때문에 허니버터칩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자는 어찌 보면 이런 바이럴 마케팅과 SNS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입소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연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사회 초년병이니까 그러니까 지혜 학생이 물론 그런 좀 연봉이 적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다라는 솔직한 그런 쿠션은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건 당장의 연봉보다는 미래의 연봉이 또 실제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사회 초년병이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의 성장과 또 내가 거기서 배우는 가치가 또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부분은 돈보다는 여러분들 실력과 그 사업의 성장성이 올라가게 되면 연봉은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리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혜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등 이제 더 인기가 많은 그런 한류 열풍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금쯤 이제 구직자들이 2월 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제일 이제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리고 2월 말부터 이제 공채가 오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 부분은 3월 달에 공채가 뜨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쓰는 게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이제 자소서를 많이 써본 친구도 알겠지만 하루에 석 장, 넉 장 쓸 때가 많거든요. 특히 문과들은 이제 지원 횟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야 확률이 올라가요. 그걸 2월 말에 좀 여러분들이 미리 완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 대기업들의 자소서 항목은 그다지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 항목을 찾아보고 어떤 계열사가 분명히 이번에도 뜰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항목과 집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좀 부담감 없이 쓸 수가 있고 또 그 시기에 인적성 시험을 벌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4월 한 둘째 주부터 또 여러분들이 적성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2월 말 다 됐으니 이제 거의 시즌이 오픈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어학 공부라든가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은 이번 상반기 시즌을 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버리시고요. 이미 전쟁이 이제 개시됐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총 쏘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오리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에 대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